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천벌이나 받아라 이것들아.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덮밥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29살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덮밥 사업은 남편이 중장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친정부모님이 권해주신 프랜차이즈 사업인데요. 시작한 지 서너 달 만에 의외의 결과로 2년 동안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처음에 저의 나이를 소개하며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혔을 때 무척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아이는 3살이고 둘째는 뱃속에 있답니다. 그럼 대체 몇 살에 결혼을 한 거야? 첫 아이는 어린 나이에 애가 애를 낳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남편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했다고 하면 정말 철없는 것들이라고 비난을 받겠지만 남편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앞길은 똑부러지게 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자 3살 어린 아가씨와 시모의 손에서 자랐어요. 시부모님의 이혼 사연은 시아버님의 무능력과 성격 차이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아버님이 한량에다가 술을 드시면 고약한 술버릇이 있다 보니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전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시모와 이혼한 시아버지는 이혼 후에 정신을 차리셨는지 작은 금융회사를 차리고 자식들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술을 드시면 그 고약한 술버릇이 나오는 것은 아직도 못 고치셨어요. 이 술버릇 때문에 저희의 결혼 생활에도 힘들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시모의 재혼까지 참 힘든 일들이 많았었네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가워하셨겠나요? 당연히 펄펄 뛰셨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결손 가정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이라니. 자식은 결국 부모의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다. 특히 남자는 자신은 절대 안 그런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 아비의 그 자식이란 말처럼 똑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인생을 많이 살아본 아빠 말 좀 들어. 지금은 그 녀석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될 거야. 특히 아빠는 남편과 처음 연애를 할 때부터 반대를 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과는 반대로 저희 집은 평범했지만 부모님의 사이도 좋으셨고 저와 남동생을 끔찍이도 이뻐하셨던 두 분이셨으니 반대를 하셨던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뿐인 딸이 비슷한 환경의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바라는 부모님의 당연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딸이 혼전 임신을 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모두 짐작하시겠죠. 하지만 모두의 걱정과 달리 현재 저희는 20대 젊은 부부의 성공기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적도 있는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젊은 사업가 부부입니다. 저희가 현재 남들이 인정한 성공기를 이루기까지 참 힘든 일들도 많았죠. 다행히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반대하시던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신 1억으로 작은 빌라의 보증금을 내주셨고 남편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으셨답니다. 자네 정말 자신 있나? 내 사위로 인정받는 거 쉽지 않을 거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정말 끝인 줄 알아. 시댁의 도움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시모도 아가씨와 작은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었을 리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가씨도 아르바이트를 내서 대학 등록금과 자신의 용돈을 벌어서 쓰고 있었고 시부의 사업도 비수기에 접어들어 아가씨의 등록금도 일부만 보태주셨거든요. 당연히 시모도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식당이며 공장이며 일을 하셔서 겨우 생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며 지내고 있는 것을 모두 이혼한 시부의 탓이라고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가씨를 자신이 양육해왔다는 사실을 무척 큰일이나 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엄마의 자격이 미달인 분이었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이 꼴로 사는 것은 다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 팔자가 이렇게 살 팔자는 아니었다고. 너희들도 내가 안 버리고 이만큼 키운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고아원에서 컸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들에게 이런 지독한 말을 한답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아닌 맡겨놓은 물건을 취급하는 듯한 말들은 남편과 아가씨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전 임신으로 남편이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지독한 말로 저희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이 몹쓸 것 같으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여자에게 미쳐서 어미와 동생을 버려? 이제부터는 네가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디서 불려시한테 홀려서는 우리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고. 악을 써가며 남편을 제가 뺏어갔다는데 전 이때부터 시댁의 도움은커녕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아니 오히려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회방만 놓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었죠. 양가의 격차 때문에 저희는 상견례도 없이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살림부터 차렸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울적하다며 술을 마신 날이 있었는데 취중진담이라고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자신은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겠다고요. 허물 많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선택해주어서 고맙다고 하며 눈물까지 글썽글썽 하는데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단단한 모습만 보여주었던지라 가슴이 아주 짠해왔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갈구했듯이 아가씨 또한 20살이 되면서부터는 얼른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어 분가겠다고 다짐을 했죠. 참 우리 아가씨가요. 전공은 그래픽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만화 동아리에 가입하더니 웹툰에 푹 빠져서는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하지 뭡니까. 저도 처음에는 웹툰 작가는 아무나 하냐고 말렸는데 아가씨의 글과 그림을 보고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죠. 아가씨는 천재예요. 분명 소질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아가씨 앞날에 후광이 비칠 날이 올 거라고요. 우리 아가씨의 현란한 손놀림으로 탄생한 웹툰은 스토리까지 신박해서 제가 홀딱 빠져버렸거든요. 분명히 아가씨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시모에게 핀잔만 들어 주눅 들어있는 아가씨의 등을 다독거려 주었어요. 아가씨는 저의 격려에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여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아가씨의 재능을 알아보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테니까요. 다시 저희가 어렵게 시작했던 결혼 초기로 돌아와서 이어가자면 그때 남편은 26살이었는데 저와 뱃속의 자식을 위해서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해 힘든 현장에서 밤새 일하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중장비 일을 배울 때는 수입이 없어 제가 결혼 전에 벌어놓았던 약간의 목돈으로 버텨야만 했어요. 그때 제가 임신 초기였는데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였던지라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장비란 일이 한번 현장에 가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주말이라고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지독한 모습은 친정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오는 수입이 처음에는 200만 원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신 시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만난 시부는 남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줄 것을 강요했어요. 대신 남편과 제게 부모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너 사고 쳐서 결혼했다는 소리 들었다. 뭐 먹고 살 생각이냐? 그냥 애비 회사에 들어와서 일 배워라. 나도 회사 사정이 비수기라 너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지. 먼저 번에 얘기한 아빠 회사 영업일부터 해보지 않겠냐? 다른 사람은 못 믿겠고 너라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떠냐? 아버지 저는요. 거래처 사람들이 영업하는 업무 같은 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영업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기 싫은 유흥업소도 들락거리게 될 테고 술도 먹어야 할 텐데 전 그런 일로 가정에 소홀하고 또 제 아내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딱 잘라서 거절을 하자 시부는 몹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만 허락하면 남편이 얼씨구나 하면서 시부의 회사 일을 맡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까지 거절하고 나오자 시부는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제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것 다 안다며 벌써부터 남편을 꾹 쥐고 흔들어야 하겠냐면서 훈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듣다 못한 남편이 그런 것이 아니라며 단지 자신은 영업일을 하기 싫은 것뿐이라고 몇 번을 설득하고 나서야 시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부는 영 마음에 안 들고 속상했는지 술을 잔뜩 먹고는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의 골목에서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쥐뿔도 잘난 것도 없으면서 아비가 떡하니 영업사 자리 만들어준다는데 거절을 해? 네 어미가 시키던 나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썩을 놈의 옆편 내가 자식들까지 지 마음대로 조정을 애대는 꼴이라니.
얼마면 올 테냐? 1억, 2억. 세상에나 이 무슨 망측한 일이란 말인가요? 저는 술주정하는 시부의 나쁜 버릇을 말로만 들었지 처음 봤던지라 아주 당혹스러웠어요. 솔직히 창피해서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저는 동네 사람 누가 신고라도 하면 안 되니 시부를 얼른 달래어 집으로 보내드리고 오라고 남편의 등을 떠밀었네요. 다음날 시부가 술이 깨었을 때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시부가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고 술주정 버릇이 나왔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시부는 며칠에 한 번씩 술을 먹고 찾아와 자신을 아들 부부가 무시했다며 얼마면 되냐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 동네 사람들을 괴롭혀댔습니다. 결국에는 동네 주민이 신고를 했는지 순찰을 하던 파출소 지구대에 끌려가셨어요. 불이 나게 남편이 옷을 걸쳐 입고 지구대에 찾아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시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시부는 지구대에서도 온갖 횡포를 부려 결국에는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남편도 포기했는지 그날은 시부를 유치장에 놔두고 새벽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시부는 술이 어느 정도 깼는지 자신이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부가 항상 술주정을 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왔던 터라 남편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고 망신을 주면 다시는 아들 얼굴 볼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고약한 버릇 때문에 가정도 파탄나고 유치장 들락거리며 사시는 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제발 이제라도 치료 받으시고 사람답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협박을 하고 온 자식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시부의 회사에 들어가서 편하게 돈을 버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편이 시부와 함께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위에 언급했듯이 영업일을 하게 되면 드나들 유흥업소나 술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거절한 이유도 있거니와 더 이상 시부에게 휘둘리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부는 이혼 후 정신을 차리고 먹고 살 만큼의 능력은 생겼으나 그 돈이란 것을 이용해서 자식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남편에게는 아들은 자신의 분신이라며 더욱 집착을 보이셨다고 해요. 시부모의 삶과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남편에게 있어 시부가 내미는 돈의 유혹은 마수와도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시부가 1억이니 2억이니 미끼를 던지며 유혹해도 함께 일할 생각이 없다고 뿌리쳐 왔던 겁니다. 나도 어쩔 때는 그 돈 받고 싶기도 하지.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평생 아버지의 고약한 술버릇을 받아주며 살아야 하는 쇠고랑을 차는 기분이랄까. 난 그것이 너무 두려워. 자기한테도 내 자식에게도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거든. 그날 밤 남편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석 잔이나 들이키고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혀가 꼬여 잠들면서도 뱃속의 아기에게 아빠는 절대 너를 불행하지 않게 할 거야. 약속해. 사랑해. 하며 마치 자신에게 세뇌를 시키듯 속삭였습니다. 이 남자의 인생은 왜 이리 복잡할까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저도 잠 못 이루던 긴긴 밤이었어요. 남편은 힘든 현장 일을 하면서도 저녁이면 항상 먹고 싶은 것이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자상하게 챙겼어요. 이혼한 시부모님만 아니라면 저희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시부가 돈 좀 있네 하면서 접근하는 시기였다면 시모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뜯어가려고 하는 철면피였습니다. 재호가 중장비를 배워서 제법 벌어온다며. 제희를 나 혼자 먹여 살리려니 버겁기도 하구나. 원래 시댁의 힘든 일은 며느리도 함께 안고 가야 하는 법이다. 재호 월급 들어오면 거기서 50만 원만 보내라. 재호 그만큼 키워준 어미인데 그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어머니, 재호씨 이제 초보기사라 월급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친정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어머님한테 보내드릴 만한 여력이 못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편이 나아지면 아가씨는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할게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중장비 기사들 월급이 세다고 하는 거 다 들었는데. 그리고 너는 아직 배도 안 불러온 애가 시간제일이라도 해야지. 임산부가 너무 뒹굴뒹굴하면 살만 찌고 오히려 태아에게 안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왜 제이만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내가 너의 시험이야.
임신 4개월 차까지도 유산기가 있어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다리 올리고 누워있으라고 하는 저에게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는 시모.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마 시모는 아가씨가 저와 같은 상황이었어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니까요. 시모는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몇 번이고 돈을 요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시모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늙은 어미에게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한다면서 남편을 불효자식 취급을 했다죠. 그러니 제가 시모의 생신이나 명절에 찾아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니 어려운 살림에도 찾아뵈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첫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을 무렵 남편의 경력도 1년 정도가 되니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때부터는 남편의 월급에서 30만 원씩 아가씨의 학원비를 지원을 해주었죠. 남편과 아가씨는 다른 남매들보다 유독 사이가 좋고 더 끈끈했는데 아마도 시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 보였어요. 아가씨는 어린 조카도 태어나서 형편도 넉넉지 않을 텐데 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미래의 유망한 작가님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니 아가씨야말로 유명해지면 저희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너스레를 떨어야만 했어요. 고마워요 언니. 정말로 고마워요. 저 꼭 성공해서 오빠랑 언니한테 보답할게요. 꼭요. 그때 아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오후에는 웹툰 학원을 다니고 밤부터 새벽에는 이름 없는 출판사의 일거리를 맡아서 하며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유명한 작가가 되기도 전에 돈 벌다가 몸 상한다며 아르바이트를 접고 학원과 출판사에만 맡아서 하라고 한 것이었죠. 그때 남편의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벌어오고 있었기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가씨의 학원비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보태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만큼 제가 조금만 절약을 하면 오히려 100만 원씩은 적금까지 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구보다 아가씨를 아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 또한 아가씨를 동생처럼 아끼고 챙기려 했었죠. 그렇게 첫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가씨가 시모의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은 가족들에게 큰 변화를 몰고 왔어요. 오빠, 엄마가 요즘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집에도 가끔 드나든단 말이야. 어떤 날은 자고 가는 날도 있어. 나이도 엄마보다 젊어 보이던데. 아휴.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다고? 맨날 아버지한테 질려서 남자라면 질색을 하는 분이 어떡해.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시모의 나이 50대 중반밖에 안 되었으니 재혼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시부에게 질린 시모는 다시는 남자에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여자 혼자 나이 들어가면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고 자신의 노후를 자식들이 책임질 것 같지도 않아 보이니 젊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 재혼 이야기마저 오가는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시모는 저희와 아가씨를 부르더니 계부를 소개해주면서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그동안 만나왔던 분이셔. 더 이상 따로 사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친분 아니지만 엄마의 배우자로서 예의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구나. 평소와 다르게 새식시처럼 온화한 말투로 말하는 시모를 보며 당황하고 있는데 계부가 먼저 껄렁한 태도로 말도 느끼하게 하더군요. 따님마 너 여쁜 줄 알았는데 아드님도 미인함에 며느님은 더 미인이네요. 앞으로 내가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잘 살아볼 테니 많이 도와줘야 해요. 계부의 번지르르한 말에 남편은 거북했는지 자식들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냐. 어머니만 잘 챙겨주시면 된다 하면서 말을 어물쩍 돌렸습니다. 그 말에 시모의 표정이 굳어버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계부는 어머니보다 3살 연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일반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뽐새도 번지르르 했지만 얼굴 또한 기생오라비처럼 번지르르 했고 음흉한 눈빛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시모가 계부와 알콩달콩 살면서 저희나 아가씨에게 더 이상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주기를 빌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가씨가 있는 한 집에서 계부가 들어와 사는 것이 영 깨름칙했습니다. 아가씨도 영 불편했는지 표정이 아주 어두웠어요.
시모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했다며 차려놓은 식사 자리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모는 뭐가 싱글벙글인지 자식들의 눈치도 안 보시고 계부의 입에 연신 먹을거리를 날라다 넣어주시더군요. 아주 보기가 민망해서 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불편한 식사를 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깨름칙한 속마음을 말했어요. 자기야, 어머니가 동거를 하시든 재혼을 하시든 어머니 인생이니까 상관없는데 아가씨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아가씨 표정이 어두웠던 것도 꺼림칙하고. 뭐 제이도 원룸이라고 얼른 얻어서 독립해야 하는데 나도 제이가 자꾸 걸리더라고. 그렇다고 좁은 우리 집에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남편과 저는 아가씨가 걸리긴 했지만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슬쩍 말을 꺼냈다고 남편에게 호된 소리만 들어야 했네요. 시부가 아가씨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얼마나 묵주를 쥐어짤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고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밑반찬과 김치를 들고 오셨는데 얼굴에 표가 났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시모의 재혼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씨가 자꾸 걸린다고 했죠. 하긴 안사돈이 아직 젊기는 하지. 그래도 이왕 만나서 사시는 거 이번에는 괜찮은 분을 만나서 잘 사셨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너희나 사돈처녀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사돈처녀가 자기 자식인데 무슨 일이 생기게 안사돈이 놔두시겠니? 막상 또 엄마의 말씀을 들으니 맞는 것 같아 괜한 걱정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몇 달이 흘러가 딸아이는 이제 제법 걸어다니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동안 못 만나고 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가씨를 보게 되었어요. 아가씨, 아르바이트 다시 시작한 거예요? 왜요?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는 학원비가 많이 모자랐나요?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봐요. 저의 걱정에 아가씨는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무척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얼른 말해보라고 채근을 하자 겨우 입을 연 아가씨가 말하길 계부가 지난달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시모가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아가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해왔다고 해요. 할 수 없이 아가씨는 우리가 보내주고 있는 30만 원을 시모에게 주게 되었고 다시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참 더 망설이던 아가씨는 시모가 집에 없을 때 계부가 아가씨의 방을 기웃거리며 치근덕댄다고 했어요. 이상한 기분에 무서워서 집에서 샤워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어렵게 말을 하더군요. 듣는 내내 기가 막혀서 이건 시모가 평생 의지할 남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먹여 살려야 하는 건달을 하나 달고 온 꼴이라 생각했죠.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도 건성으로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여차하면 아가씨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 좁은 우리 집에서라도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내용을 들은 남편은 당장 시모를 만나러 간다고 나섰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아가씨를 데리고 짐가방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웃으면서 아가씨를 맞아주었네요. 어서 들어와요. 저희는 괜찮은데 아가씨가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몇 달만 참고 지내봐요.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겠죠. 알았죠? 오히려 아이 때문에 아가씨 작업하는데 방해가 안 될까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언니. 당분간만 신세 질게요. 어떻게든 빨리 방 구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조카인데 뭐가 방해가 돼요. 오히려 매일 볼 수 있어서 저는 좋기만 한걸요. 아가씨를 미리 치워놓은 작은 방으로 안내해주고 남편에게 시모와 나눈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찾아갔을 때는 계부는 외출을 했는지 없었다고 해요. 남편이 아가씨에게 학원비까지 뺏어가야 했냐고 따지자 시모는 언성을 높이면서 당연히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으면 식비라도 보태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대요. 오히려 남편에게도 자식의 의무를 다하라며 생활비를 50만 원씩 당장 보내라는 말을 하셨다죠. 엄마 자식들의 돈으로 그 남자까지 먹여 살려야겠어요? 대체 나이도 팔팔하고 건강한 몸으로 빈둥거린다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요. 엄마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려고 그 남자랑 재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식들이라고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엄마 앞길도 막는 거냐? 그 사람 잠시만 휴식 기간 갖고 다시 일자리 알아본다고 했어.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생활비 50만 원씩 보태줄 거야 말 거야. 말이 안 통하고 오히려 그 남자의 편을 들며 감싸는 시모에게 그럼 두 분이서 잘 먹고 잘 사시라며 대신 자식들에게 더 이상 손 벌리지 말라고 했답니다.